비트코인 우리 대장님 주말간 변동성 조금 있었는데 그 정도 반등으로는 우리 투자자들을 흥분하게는 못하죠. 어쨌든 39,500달러에서 반등이 나와서 42,200달러까지 일단은 딱 매물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거래량이 막 미친듯이 터지면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 조정이 다 끝났냐 그건 아니고 지루한 기간 조정의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시간은 흐르면 결국 조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2024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이 관심도가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참 고민이 많은 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이상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고민이야.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좀 저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시세를 누려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 코인으로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방송을 하다 보면 신규 상장 코인 말고 그냥 가격만 싼 예전 코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신규 상장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의 코인들 중에 그래도 검증된 코인을 한번 제가 간추려봤는데 뭐 그 코인이 얼마나 좋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검증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시총도 크지만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온 코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1번은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 5위에 자리 잡은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가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라나는 이렇게 시총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을까?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거예요. 믿음을 줬다는 거지. FTX 거래소 파산으로 믿음을 버렸다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반등하면은 그거는 그냥 증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어떤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어떤 알트코인을 매수할지 모르고 좀 코인 시장에 대한 너무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면 저는 일단 탑티어 솔라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가 저는 참 의심이 가는 게 에이다 코인이 그렇게 개판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플랫폼 코인인데 근데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솔라나, 에이다 둘 중에 당연히 솔라나겠죠. 이 상승률만 봐도 솔라나는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예전 코인 중에 밑에 보면 또 폴카닥도 있어. 그것도 애매한 거야. 반등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반등폭이 좀 적었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누구냐면 이 ICP, 그죠? 인터넷 컴퓨터. 얘가 반등이 꽤나 셌어요. 보면은 솔라나급으로 좀 올라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가 뭔 놈의 코인인지도 몰라요. 플랫폼 코인인 건 맞는데 반등이 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괜찮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코인을 선별할 때 차트적 추세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코인의 생태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보는 편인데요. 이거는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하면 나와요. ICP를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5분만 읽어보면 이건 무슨 플랫폼이고 어떤 생태계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는 리오 프로토콜이 이게 조금 얘도 구코인인데 아니면 신규 상장 코인인데 애매한데 가격이 좋아. 가격이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게 1년 동안 상승률이 리어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옥에서 돌아온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리오 프로토콜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어는 어때요 하면은 그냥 좋아요. 차트가 추세가 가파르게 막 상승하더라고 바닥에서. 저는 그런 코인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레이어2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RWA랑. 근데 레이어2를 보면 진짜 속 터지는 코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제일 먼저 첫 번째 폴리곤. 진짜 상승률 그냥 쓰레기급이거든요 얘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레이어2야. 그 다음에 옵티미즘도 있고 옵티미즘도 상승률 좋거든요. 얘. 뭐 당연히 그 다음 아비트럼이고 스택스도 레이어2죠. 그래서 스택스,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있어요. 루프링도 때 되면은 좀 많은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빗썸에서 쭉 봤는데 이게 셀레스티아라는 코인을 제가 봤어요. 우연치 않게 차트를 봤어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미 이 바닥은 지나간 바닥인데요. 이게 얼만큼 밑으로 꼽으면서 이번 연도를 보낼지를 봐야 되는데 저 셀라스티아 코인 잘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봐서 그냥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근데 차트가 너무 좋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일단 세이코인과 비슷하고 이뮤터블, 수이 이런 애들이랑 추세적으로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웃긴 게 다 신규 코인이잖아요. 근데 신규 코인들 중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추세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엑시 인피니티 차트예요, 여러분들. 2020년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고 우리 업비트에는 21년 4월에 상장한 거죠. 네, 이쯤에 상장했죠. 자, 이쯤에 상장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진 모습일 때가 국내 거래소 상장을 할 텐데 일단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게 엑시 인피니티를 보면 많은 힌트가 되더라고요.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추세가 가파르죠. 처음 신규 상장이지만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한 10배 이 정도 올랐어요. 10배 정도 오르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르죠. 네. 다시 한 번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반토막 조정이 나오죠. 10배 상승에 한 50% 정도 마이너스 조정폭이 나오죠. 그죠? 하지만 이 바닥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자, 그러면 20배가 오르고 반토막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엑시 인피니티 자체를 몰랐거든요.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계속 우상향인 거예요. 여기서 60배가 올랐죠. 자, 여기까지 약 100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자, 바닥에서 100배가 오르고 업비트 거래소에 들어왔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또다시 얘는 10달러부터 2달러 보고 한 3,000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7, 80% 빠졌지만 그래도 이미 바닥 대비 10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엑시 인피니티 형님은 어디까지 갔죠? 네, 보이지도 않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결국 16만 %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엑시 인피니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점, 그놈의 어디까지 갈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 시장의 광기,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야 되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시장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 그것만이 알트코인의 고점을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지금까지 혹시나 바이낸스에서 이미 100배가 오르고 나서 업비트에 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또 입이 아프게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즉 8천만 원을 두들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알트코인은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여전히 중꺾마로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알트코인이 바닥 대비 5배에서 10배가 올라왔다 한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알트코인은 바닥입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알트코인 사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엑시인피 100배 오른 상태에서 또다시 100배 가까이 상승했죠. 이런 걸 보면은 한계는 없는 거예요. 시장에. 특히 알트는 시장에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상승폭이 좀 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리면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미 많이 올라와서 수이, 블러, 세이 뭐 이런 애들 이미 많이 올라와서 불장 끝까지 가면 상승폭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재미없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아직 오르지 못한 그냥 이더리움 클래식 또는 비트코인 SV, 아이오타도 지금 저 밑에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아직 올라갈 폭 너무 많지 않아? 지난 불장에서는 뭐 5,000원도 올랐는데 지금 너무 올라갈 폭 많지 않아?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이런 코인은 제 머릿속에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 시장에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옛날 코인이구나, 관심 안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업비트에서 살만한 코인이 10가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추려보니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칠리즈? 과거의 영광? 그런 거 없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어때요? 솔라나보다도 못하지 않아요? 시가총액 1.3조 원이야. 이게 시가총액이 싸다고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언제? 2018년도, 19년도에.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바닥 대비 반등조차도 안 나온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없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코인도 저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신규 상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조금 매력이 떨어지네요.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밖에 안 돼도 아무리 시총이 싸다 해도 업비트에 상장해 나서 그림을 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빗썸에서 보면은 이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은 저 위에 5,000원부터 거의 100원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얘는 지금 빗썸에서 유의 지정 딱지가 붙었어요.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유의 지정. 그죠? 이 유통량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가 빗썸에서 만약에 상폐가 되면은 업비트도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싸다 해도 뭔가 문제가 보이는 애들은 웬만하면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얘가 신규 상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2021년 12월부터 이렇게 빌빌빌 기었는데 이 업비트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갖다 버려진 코인을 작업실에서 끝도 없이 올리는 것도 잘해요. 잘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투자판이라서 이렇게 애매한 거는 바로 그냥 제거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온전히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빠뜨린 게 있는데 아발란체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아발란체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이에요. 그죠? 상승률도 지금 거의 솔라나급으로 나온 거고 체인링크도 많이 올랐는데 이 아발란체, 체인링크, 솔라나 이런 애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RWA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손이 안 나가지 나는 RWA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RWA 중에 메이커 있어요. 메이커 코인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지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바닥 대비. 물론 RWA라는 테마가 붙어 있죠. RWA는 지금 이제 시작이란 말이 있는데 왜 저는 손이 안 나가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막 미친 듯이 안 갈 것 같아. 그냥 여기 있는 세이 블러가 훨씬 많이 갈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저도 확증평형이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이 좋은 고민 아닙니까? 아직 불장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현재로서 비트코인 차트는 크게, 지금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48,9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이 정도 폭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20%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월봉이 크게 보면 이제 월봉 마감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월봉 마감이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장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월봉 캔들 양봉 전환될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지? 뭘 사지? 근데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이트를 계속 드리고 있고 언제 사지는 항상 오늘부터입니다. 이 오늘부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1년, 2년 내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관망만 했다면 이건 투자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투자 시장에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코인 하니까 옆에서 기웃기웃대는데 코인은 또 빠삭히 알고 있어. 근데 매수를 안 했잖아? 당신은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매수는요. 불장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매수입니다. 나노 같은 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꽤 쌓여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못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사서 고통을 지금까지 받은 케이스고 그래서 이때 많이 좀 힘들지만 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한 번씩 꺾어줄 때마다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면 오늘부터 해야 돼요. 네, 오늘부터 하세요. 또 돈 있다고 막 100% 그냥 현금 밀어 넣는 거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돈 다 땅바닥에 다 집어 다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월인데 이제 1월이잖아요. 이제 1월. 그리고 나를 두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장은. 이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너를 두고 떠나가는 거지.
여기서 날아가고 막 그런 것보다는 내려오면은 이때 못 하잖아요. 그럼 나를 두고 그때 떠나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마이너스를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눈앞에 찍혀도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파이팅!